누다심센터 5번째 종목 강연을 맡은 김유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강연 제목은 섭식장애 이젠 음식이 아닌 관계로 채워요.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누다심센터에서 섭식장애를 주제로 심리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하시고 싶으시면 섭식 클리닉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섭식 장애를 좀 주제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한 6, 7년 정도 섭식 장애를 겪었고, 그러고 나서 좀 개인 상담도 받고 집단 상담도 받고 연구도 하면서 저는 좀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주변을 좀 둘러보니까 아직도 섭식 장애로 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좀 수치로 좀 살펴보자면 여자 청소년의 한 반 정도가 다이어트 경험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한 20% 정도가 섭식장애를 겪고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젊은 여성의 한 20-30% 정도가 이상 섭식, 그러니까 섭식 장애는 아니더라도 문제 있는 폭식이라든지 다이어트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주변에는 많은데 생각보다 알려진 건 되게 많이 없고 이해는 되게 되지 않고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연을 이거를 주제로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어쨌든 겪어봤으니까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이해를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섭식장애를 주제로 계속 상담도 하고 있고 연구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섭식장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폭식이라든지 다이어트의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섭식장애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섭식장애는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흔히 알다시피 거식증이다, 폭식증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로 분류가 되는데, 좀 간략하게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좀 저체중, 현저한 저체중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되게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좀 인식이 적은 경우, 지각이 좀 안 되는 경우를 이제 거식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경성 폭식증 같은 경우에는 폭식과 더해서 폭식을 좀 보상할 수 있는 행동, 구토라든지 다이어트 이제 보조제 사용이라든지 설사제 사용 같은 이런 보상 행동을 하는 경우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폭식장애는 이제 이전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섭식장애에 포함이 됐었다가 이제 폭식만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심각하다라고 해서 폭식장애는 폭식만 하는 거예요. 보상행동은 없이.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한 3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정확한 진단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좀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특징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음식과 다이어트에 지배당하고 있는 느낌. 현대인들이라면 음식이라든지 다이어트에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적게 먹어야지 라든지, 여름이니까 좀 다이어트를 해볼까? 라는 정도의 그런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근데 이제 섭식장애 같은 경우에는 마치 내 머릿속에서 너 좀 그만 먹어라든지, 너 좀 살 좀 빼라든지 이렇게 좀 말하는 것처럼 지배당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외모나 체형, 체중에 대한, 얘도 이제 중요한 게 과도한 집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내 다리만 볼 것 같아서 좀 긴 바지만 입는다든지, 어두운 색 옷만 입는다든지, 혹은 내가 지하철이나 길거리를 가서도 항상 남의 몸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는데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다든지, 거기에만 항상 몰두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슬픔, 속상함, 억울함 등의 다양한 감정이 들 때 자동적으로 음식 생각이 나는 경우,
근데 요거는 이제 거식증의 경우에는 제한형과 폭식 제거형이 있는데 폭식을 안 하는 제한형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폭식할 때 조절 상실감을 경험을 해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과식이랑 폭식의 차이점이 뭐냐, 아니면은 뭐 나 폭식했어 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말하시는 좀 폭식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면은 이 조절 상실감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절 상실감은 말 그대로 내가 얼마나 먹을 건지 혹은 언제 좀 그만둘 건지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조절 상실감을 느낀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섭식장애로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인가 라고 좀 느낀다면, 그거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폭식하고 나서 다음날 내 부은 얼굴이 너무 싫어서 막 학교를 안 나가게 된다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좀 소홀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음식 같은 거나 다이어트를 하루 종일 생각하느라 학업에도 집중이 안 되고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뭐 먹는 것 때문에, 다이어트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경우, 약속도 잘 안 나가게 되고 가족들과 식사 자리도 거부하는, 이렇게 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인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섭식장애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섭식장애는 눈에 두드러지게 특징이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주변,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렇고 너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다이어트로 되게 시작이 돼서 다이어트 병이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인식도 그렇게 하지만, 사실 증상이 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이어트 병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보다 좀 근원적으로 내가 왜 여기에 꽂혀 있는지, 그런 좀 근원적인 마음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까지는 섭식장애의 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개략적으로.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와 폭식의 원인을 좀 제 경험을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 경험을 들고 올까, 아니면 주변 사람의 경험을 들고 올까, 아니면 제가 이제 좀 상담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담자들의 경험을 들고 올까 하다가, 좀 제 경험을 들고 오게 된 이유는, 어쨌든 제가 한 6, 7년 동안 겪으면서 혼자 막 책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것 때문에 대학원을 심리학과로 진학하게 된 이유도 있고, 그러면서 좀 되게 열심히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제일 많이 이해한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그 다음에 좀 편의적인 이유도 있어요. 질문을 받거나 뭐 제가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 얘기를 하면 좀 더 좀 허심탄회 하거나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들고 왔고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좀 얘기를 간략하게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사실 그 전에도 저는 뭐 그렇게 사랑을 뭐 충분히 받았다라든지 그런 경험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감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뭐 항상 뭐 남들한테 맞춰주거나 착한 사람? 뭐 약간 이렇게 불릴 정도로 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요구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는 외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가게 될 계기가 좀 있어서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이 생각하는 어떤 외고 사람이랑은 좀 달리 저는 되게 꾸미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학연수도 갔으니까 너무 재밌고 나는 꾸미는 것도 좋아하니까 더 꾸미고 싶은 마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막 꾸미고 다녔는데 선생님들한테 그게 좀 미워 보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비행이라든지 뭐 나쁜 행동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좀 대놓고 좀 미워하거나 뭐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제 제가 예쁜 옷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어학연수 가기 전에 한 1, 2kg 정도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폭식, 과식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학연수에 가서도. 그래서 살이 한 5kg가 그때 쪘었어요. 4주 만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공항에서 이제 저를 딱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야, 너 이렇게 살쪘냐?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충격을 거기서 먹고 그런 걸 좀 느꼈죠. 아, 그러면은 나는 좀 내 원래 모습대로는 좀 사랑받기가 힘든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나는 좀 외고에 맞춰서 나는 좀 되게 얌전하고 어떻게 보면 말도 되게 잘 듣고 여기서 살도 좀 빼야 되고 날씬하고 막 이래야 되나, 이래야 사랑받을 수 있나 보다 라고 좀 생각을 한 거죠, 스스로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좀 다이어트에 많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관계에서 해소를 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뭐 그때 당시에는 좀 아예 그냥 옵션이 아니었어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거, 혼자 하면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가 가장 쉬운 거는 다이어트랑 공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많이 집착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할수록 뭐 급식 안 먹고, 안 먹어도 반찬만, 급식에서 반찬만 막 먹고, 이제 좀 고등학교 3학년 될수록 막 이제 아예 급식도 안 먹기 시작하고, 재수를 이제 제가 했는데 재수를 하면서 고구마만 먹고 막 그렇게 살 정도로 다이어트를 계속 심하게 했었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를 점점 심하게 할수록 반작용이 좀 더 심해져요. 음식에 대한 집착이 계속 심해지고 하루 종일 음식 생각밖에 안 들고 막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되게 심해져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폭식이 좀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공부는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다이어트에 더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제가 또 연극영화과에 들어갔어요. 진학을 하기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으려면 할 수 있는 거는 다이어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더 이제 폭식이 심해지니까 이제 대학교 때는 폭식이 위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뭐 낮 동안 오후까지 한 저녁 먹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막 굶고 막 1000칼로리씩 먹고 거의 안 먹고 하다가 저녁에는 폭식 터져서 그게 거의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도 안 가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러면서 막 학점도 막 계속 떨어지고 그렇게 됐었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음식에 더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게, 음식은 나를 그 감정으로부터 분노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잠시나마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수단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 나한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그 순간만큼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에 더 빠지게 되고 이게 좀 악순환이 되면서 폭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책감이 들어서 뭐 무리한 운동이나 뭐 구토 시도라든지, 저는 이제 구토까지는 안 했었는데 구토 시도라든지 뭐 무리하게 운동하고 설사제 사용하고 이러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 빠졌던 거죠. 그러면서 한 3년 정도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시작하기까지 한 3년 정도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하고 폭식하고 또 다이어트하고 폭식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 경험을 좀 이제 들었는데, 요거를 조금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표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처음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는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말라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나는 뭐 얌전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나는 뭐 원래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됐고, 근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되게 성취감이 커요. 그러니까 내담자분들도 되게 성취감이 크다, 다이어트를 하면. 특히 이건 좀 우리나라 특성이기도 한데 다이어트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kg나 5kg만 빠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너무 막 좋아하면서 막 부러워하고 막 너 이렇게 어떻게 살 뺐냐 막 좋아하고, 특히 막 옷 사러 가면은 막 직원분들이 막 오버사이즈 뭐 이렇게 막 하시면서 아무튼 되게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성취감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거기서 좀 헤어나오기가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죠. 성취감이 되게 크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좀 하시더라고요, 내담자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만 빼면 사람들이 나를 되게 예쁘게 봐주고 사랑해준다. 나는 그게 되게 좋다.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리한 다이어트, 내 몸에 맞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면 언젠가는 폭식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반작용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감정을 회피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달콤함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폭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다이어트가 지금은 뭐 심하지는 않은데 계속 폭식만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폭식장애의 경우에는 또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좀 큰 거죠. 감정을 회피할 수 있는 달콤함. 내가 감정을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게 이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자가 되기 싫어서, 그러니까 폭식을 하죠. 그러면은 실패자가 되기 싫으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구토하게 되고 다이어트 보조제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또 폭식하고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태까지는 폭식의 다이어트에 대한 좀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관계 안에서 좀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냐를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폭식을 하는 건데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 자리도 피하고 또 폭식하는 내 자신이 너무 괴물 같아 보이고 한심하니까 또 혼자서 하고 또 수치심이 너무 많이 드니까 토도 혼자 하고 운동도 혼자 하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점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관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라서 사실 인간관계를 안 해서 편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러다 보면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자 있다 보면 다이어트 강박이나 폭식에서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은 되게 미움받기 싫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나를 되게 학대해가면서 섭식장애는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힘든 병이에요. 왜냐면은 막 나를 막 이렇게 말라가면서 막 살을 빼고 막 머리 다 빠지고 생리 안 하고 막 위장 다 망가져 있고 관절에도 되게 무리가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통제하고 나를 괴롭혔었고 그 다음에 폭식하는 것도 결핍을 잠시나마 음식으로 채운 거지만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힘들고 두렵지만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상태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폭식하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공유하고 인정받고 공감하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아무한테나 얘기를 하냐, 그러다가 내가 얘기했다가 괜히 상처받으면 좀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생각해도 아무한테 말하기보다는 왜냐면 지금 상태는 너무 내가 상처를 받기 쉬운 상태고 좀 지지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섭식장애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는 사람 아니면 나를 좀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처음에는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게 좀 지지적이었기 때문에 좀 개인 상담을 받아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 대학교 3학년 때 정신과에 좀 가서 상담을 받게 됐는데 다행히 그 정신과는 섭식장애 전문 정신과였기 때문에 상담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같이 받게 됐는데 좀 나름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어딜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내 폭식하는 거라든지 다이어트 하는 게 사실 되게 창피하기도 했고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좀 나를 이해를 해주는구나 라는 좀 경험이 하나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신기했고 좋았고 그 두 번째로는 제 감정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무지했었죠. 내 감정을 항상 숨겨야 된다고만 생각했고 그래서 먹는 게 되게 편했고 먹는 걸로 푸는 게 되게 편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화나거나 외롭거나 어떤 슬프거나 속상하거나 억울한 감정이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거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고 그냥 느끼는 게 되게 당연하구나 라는 걸 좀 느끼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어도 괜찮구나 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폭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풀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좀 다양한 방식을 좀 찾아봤던 것 같고요. 뭐 저의 경험으로는 뭐 좀 힘들 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고, 제 나름대로는 뭐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걸 좀 해봤더니 뭐 운동하는 것도 있고 목욕하는 것도 있고 뭐 진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좀 개인 상담에서 좀 힘을 받아서 집단 상담도 참여하게 됐는데, 집단 상담에서는 저는 처음에 거의 제 얘기도 안 했고 말도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남들을 평가하듯이 남도 나를 그렇게 평가할 거라는 생각을 그냥 자동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하게 되고 좀 무섭고 불안하고,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고,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이제 계기가 돼서 내 얘기를 뭐 내가 섭식장애로 힘들고 나는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한다, 나는 항상 내 몸에 대해 생각하고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두렵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의외로, 이것도 좀 2차 좀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그렇게, 내 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왜냐면 제가 너무 여기에 꽂혀 있느라 막 말도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 이름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이면서도 좋았어요. 아, 별로 신경을 안 쓰는구나 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어떻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좀 여성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여성분들은 정말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얘기를, 사실 저도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는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만 폭식하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좀 알고 나니까 좀 되게 많이 위안이 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사랑이었는데 음식과 다이어트에 몰두하느라 집단에서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관심이 좀 없고, 사람들 감정에도 관심이 없고, 진짜 뭔가 요구할 때는 요구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좀 정작 사람들한테는 좀 관심이 없네? 이런 것도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 중에서 얘는 좀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공유하는 경험이라면, 이건 정말 이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사랑받는 경험, 이런 건데,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또 상담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내담자분들한테 막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언제부터 다이어트를 이렇게 심하게 하셨냐, 살을 안 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 같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이어트는 사실 내 만족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나만 좀 그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는,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서 혼자 살았으면 내가 지금만큼 다이어트나 체중, 뭐 몸무게 이런 거에 신경을 썼을까? 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관계 속에서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 다이어트나 체중이나 뭐 이런 거에 몰두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살을 빼는 거거나 음식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거기서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그런 마음을 알았다면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나 폭식은 혼자 하고 혼자 뭔가 인정받고 성취받고, 근데 그런 걸로는 또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받고 싶다면 혼자 폭식하고 혼자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나아가서 상대방한테 아, 나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거, 내가 살찌면 너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너는 나를 이제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런 불안한 마음 좀 얘기하고 확인도 받고 질문도 해보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들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뭐 여러분들도 좀 집단 상담을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집단 상담에서 이런 걸 좀 확인하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요구도 해보고 사랑도 받아보고 두렵다고도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섭식장을 겪으면서 가장 싫었던 게 그러니까 폭식하고 다음날 부은 상태에서 어딜 나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막 학교도 안 가고 뭐 약속도 다 있는데도 다 취소하고 지금 저는 이제 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 얼굴이 나오지 않는 강의에도 막 그냥 다 가기가 싫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견디면서 집단 상담에서 좀 참여를 해봤더니 집단원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부었던 말든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 여기에 좀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 상담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집단 상담 안에서 그런 걸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이런 거를 상대방한테 좀 요구를 해봤으면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여전히 그 치료를 망설이거나 좀 사람들 앞에 나오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섭식장애는 사실 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해받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뭐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거 그냥 좀 적당히 먹고 적당히 빼면 되지 않냐, 왜 이렇게 너는 유난이냐, 뭐 스스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나는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는 다이어트 하나 못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좀 남들한테도 스스로한테도 되게 이해받기가 힘든 병이다. 그래서 좀 선택 치료받기도 주변에 얘기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제 얘기를 좀 하고 이 강의를 좀 하면서도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좀 대중적으로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강의를 듣는 분들이라면 뭐 이런 섭식장애에 대해서 조금 남들한테 얘기도 좀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섭식장애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바만큼만 좀 얘기를 하고 이러면 좀 섭식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좀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네, 강의 좀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그 섭식장애 있는 분들을 조금 상대해야 될 일이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랑 좀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얘기를 꺼내게 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합리화를 조금 하세요. 막 많이 먹고 감정을 그냥 저는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고 비슷한 행동 방식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위장이나 이런 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먹자 하는 식으로 피드백을 드리는데 그 이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좀 뭐가 없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지금 막 폭식하는 거를 감정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식사 일기 같은 걸 제가 봤는데 줄글이 거의 막 이 정도 빼곡하게 찰 정도로 뭐 자세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감정도 같이 뭐 오늘은 뭐 피곤했고 잠을 못 잤고 이런 식으로 잘 써주시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피드백이 되게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상담에서 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식단도 서로 공유하고 감정도 공유하는 거는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좀 남들이랑 공유한다라는 생각만 해도 되게 든든하고 위안도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냐면은 지금은 폭식 욕구가 들면 그냥 자동적으로 폭식을 하고 있는 거다. 어떤 감정이 들면 자동적으로 폭식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내가 이제 뭐 내담자분들이랑 하고 싶은 거는 이걸 아예 끊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돌아가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감정이 들 때 한번 좀 멈춰서서, 그러니까 만약에 폭식을 정말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한번 멈춰서서 좀 다른 대안을 찾아본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본다든지 해서 한번 이런 경험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 다른 방식으로 해소해보는 경험. 평소에 하는 루틴이랑 조금 다르게
그쵸. 그러니까 계속 설명드리지만 폭식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과정 중에 있으니까 폭식을 언제든지 해도 괜찮은데 다만 자동적으로 가는 그걸 좀 늘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하면은 사실 그분들이 점점 경험하시기에 내가 폭식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라는 걸 알면 이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음식을 막 먹다가 인지가 되는 순간에 잠깐 멈추고 그쵸. 다른 행동으로 그쵸.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또 그래도 폭식 욕구가 들면 폭식을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멈춰보는 연습.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네네. 근데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좀 거부당했을 때 내가 혹시 이런 바람이 잘못된 바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내가 만약 단 음식을 좋아한다 뭐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당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런 죄책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섭식장애 일종인가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섭식장애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왜냐면은 뭐 몸에 대한 내가 스스로 뭔가 다이어트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체형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좀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음식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섭식장애 원인? 좀. 집에서 먹어요. 혼자서 먹어요. 그래서 다른 폭식을 같이 좀 먹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거부당하면 집에 가서 혼자 다 먹고 싶었던 거 그냥 혼자 먹는 거지 이러면서 같이 안 먹고 그냥 혼자. 그거를 뭐 제가 뭐 혹시 섭식장애다 아니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걸 관계 안에서 좀 물어보는 게 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관계 안에서 물어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건데 얘한테 권했을 때 얘가 사실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모르는 거니까 그걸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잘못됐다고 느끼기보다는 내 감정은 감정일 수 있죠. 다만 사람들한테 권할 때는 물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고 확인받고 만약에 저 사람이 먹고 싶다고 하면 같이 먹고 아니라고 하면은 나 혼자 먹고. 뭐 하나 있으세요? 짧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꼭 타인의 뭔가 좀 찐모습이나 뭐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런 생각 때문에 하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기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물론 인식만 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죠. 아직까지는 저도 막 엄청나게 많은 상담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도 내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라는 어떤 불안함 같은 게 좀 없어야, 그러니까 좀 안정감이 생겨야 음식이나 다이어트에 좀 집착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상대가 없으면 집단에서 그리고 이상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이상적인 관계가 어떤? 이성적인. 그럼요. 그게 굳이 이성은 아니어도 그냥 관계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강의 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